아까 신고를 마치 되게 쉬운 것처럼 위생교육 받고 보건증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돼요 했지만,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 상가 Q&A 할 텐데요. 밖에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춥고 손님도 없고 그래서 Q&A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경 과장님,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할 거예요? 어려운 거 말고. 오늘은 이제 상가 영업 신고 관련해가지고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래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영업신고증이 우리가 필요한 업종이 있고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이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라던가 주점 아니면은 뭐 카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신고라는 게 단순하게 작은 면적,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20평 정도, 뭐 30평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게 있고 또 66제곱미터 이상인 게 있고, 그래서 영업신고 허가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영업신고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쉽죠. 휴게 음식점이 뭔지 알아요? 휴게 음식점. 네. 뭔지 알아요? 뭐 카페 같은 것도 휴게 음식점으로 들어갈 수 그렇죠. 있죠. 이제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이 휴게 음식점인데, 말씀하신 카페 같은 것도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밥집하고 밥 팔고 술 파는 것들, 그 다음에 포차, 맥주집 이런 것도 이제 영업신고가 필요하죠. 근데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거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일반 판매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핸드폰 가게, 이런 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옷가게 또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액세서리. 지나가다 보면 모자 팔고 헤어핀 팔고 이러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는 영업신고가 특별히 필요 없이 사업자만 있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업신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구청에 위생과 하셔서 많이 신고하시는데, 준비해 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 가기 전에 우리가 영업을 신고를 새로 하는지 승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새로 하는 걸로 보면 우선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이제 소정의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고, 그 위생교육 받은 거를 지참해서 보건소 가서 이제 신체에 뭐 병이 있는지 감정을 해서 보건증을 받는 거예요. 보건증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죠? 위생과요. 위생과를 가서 영업신고를 하는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증도 필요하신가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영업신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계 받을 경우에는 또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승계하고 신고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거지, 이제 영업신고를 받는 건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소정의 조건들, 소방법이라던가 주차장법이라던가, 그죠? 여러 가지 것을 맞춰가지고 영업신고를 이미 해놓은 거를 승계하는 건 쉬워요. 그냥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분증 가지고 가서, 그렇죠? 영업신고증 가지고 위생과에 가서 양도 양수 그 서를 쓰고 받으면 돼요. 근데 아까 신고를 마치 되게 쉬운 것처럼 위생교육 받고 보건증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돼요 했지만, 내가 몇 평에다가, 그쵸? 1층에다 매장을 하는지 지하에다 하는지 2층에다 하는지 3층에다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영업신고를 하는 거고, 이제 승계는 기존에 내가 승계 받을 그분이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승계가 어느 정도 쉬울 수도 있고. 승계를 받을 때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로 낼 때처럼 위생교육 수료증 다 똑같이.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있으니까 위생교육 받고 보건증 가지고 가서 나한테 양도해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업신고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쉽죠.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승계가 됐었는데 네. 근래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승계가 전혀 안 돼요. 지자체별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었는데 네. 요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태원 사건도 있고 또 다른 이런 사건도 있어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승계가 안 돼요. 해당 층이 아닌 경우에도 아니, 해당 층이 아니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얻는 그 네네. 해당 부분에. 그래서 그 위반 건축물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조금 늘려 쓰고 이런 것들은 또 많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영업신고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휴대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공통으로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과 승계인지 신규로 받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매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영업에 맞는 그런 영업장을 구할 때 저희 미건부동산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는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함께 성공하는 자영업 창업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와 같은 영상 매주 꼬박꼬박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이상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현이었습니다.